안녕하세요. 영돌맘이에요. 사실 영상을 쭉 이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는 찍고 있다가 신랑이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이어서 찍지를 못했어요. 오늘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흐름이 끊기니까 또 제가 또 두서없이 이야기할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큰아이에 대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 다음에 아이를 키운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1호와 같은 성향과, 그리고 1호이기 때문에 큰아이잖아요. 첫째잖아요.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대부분의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첫째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첫째 고민을 하다 보면 둘째, 셋째는 별다른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 밑에 동생들은 사실상 그렇게 큰 걱정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별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꼭 큰애에 대해서 항상 엄마들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조급함도 계속 있고, 그리고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1호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저희 2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건 2호의 이야기도 중간중간 나오긴 할 건데 메인은 우리 1호의 이야기겠죠. 얘기를 하면 저희 2호가 6살에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을 했고 저는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동생은 4살이지만 그냥 우리말만 빨랐고, 어차피 같이 영어를 시작한 거니까 4살에 시작을 했으나 한글도 모르고 형아보다 뭐든 느렸던 아이예요. 말 빼고. 말과 첫 걸음 뗀 것만 좀 빨랐고 나머지는 다 형아에 비해서 느렸던 아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큰애는 뭐 글자도 빨랐고 뭐 말은 느리고 걸음은 느렸어도 뭐 문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했고, 그리고 대부분 첫째들이 그렇겠지만 그냥 영특해요. 그쵸? 다들 대부분 첫째 아이들은 천재인 줄 착각하잖아요. 저도 그 시기를 거쳤고 그래서 어찌됐건 기대도 컸고 그랬던 아이였고, 엄마랑 그렇게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엄마표 영어라기보다는 그냥 엄마랑 뭔가를 같이 하는 것 자체를 아이가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로지 관심이, 엄마표 영어 시작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큰아이는 항상 사랑을 동생이랑 나누어 갖게 되니까 항상 엄마에 대한 그 관심이 항상 부족했던 아이죠. 그런데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책도 읽어주고 나를 위해서 음원도 노출해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되게 즐거워했어요. 물론 그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여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책 읽어주고, 원래 그러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영어도 그냥 영어만 싫어하지만 않게만 잘하다오 이러지만, 막상 영어를 싫어하지 않고 조금 리딩이 시작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쵸? 욕심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엄마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걸 알고 나서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또 엄마고요. 그렇게 진행을 즐겁게 했는데, 자,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던 게, 제가 욕심을 부려서도 그렇지만 1호에 대한 위치적인 그 상황 때문에 아이가 또 영어를 싫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아 맞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순간이냐면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2년 정도, 뭐 1년 정도는 너무 즐겁게 했죠. 막 동생이랑 같이 영어 노래도 막 부르고,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고 나서 동화책 관련된 활동도 막 오리고 붙이고 막 같이 하고, 모든 게 즐거웠죠. 그리고 동생보다 항상 자기가 잘하니까 어깨 뿜뿜, 그죠? 자신감 뿜뿜. 뭐든지 하는 게 즐겁고, 엄마는 계속 칭찬해주고, 아이가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1년 반? 1년 반에서 2년 정도에 그냥 형아 노출하는 거에서 옆에서 기동량으로 듣던 우리 서당계 이호님께서, 당연히 읽지는 못하죠. 형아랑 엄마랑 뭔 활동을 할때 끼어서 한두 번씩 하고, 아니면은 옆에서 뭐 영상 DVD를 이렇게 보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영어 말하기를
막 혼자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봤던 영상을 외워서 말하고 그 영상 앞대사를 아이가 먼저 치고 받아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또 글씨는 못 읽었는데 그 형한테 읽어줬던 그림책들을 귀동냥으로 들었던 아이가 그림을 보고 영어로 기억나는 문장들을 막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을 수는 없는데. 이제 그때부터 큰아이가 1호가 슬금슬금 이제 2호가 견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자기가 스스로 알았던 거죠. 리딩은 굉장히 잘 읽을 수 있었는데 동생만큼은 그렇게 편하게 막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면 내뱉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말하기는 애가 되게 굉장히 주저했어요. 그리고 읽기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일부러 막 동생 앞에서 제가 소리내서 읽어봐라고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자기가 잘하는 게 리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큰 소리로 읽어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저의 실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누구나 벌어질 거예요. 대부분 큰아이를 신경 쓰면서 진행하다 보면 희한하게 둘째가 말하기라든지 영어를 언어답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참 너무 웃기죠.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그런 마음을 스물스물 이제 견제하면서 조금 심리적으로 약간 그럴 때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동생이 말하기를 좀 하네 하는 부담감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아이가 리딩을 굉장히 잘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잘한다 해줬어야 했는데 저의 결정적인 실수는 큰아이잖아요. 물론 큰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됐으면 하고 잘하는 거 물론 알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꾸 잘하는 거보다는 부족한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조금만 말하기 좀 했으면, 조금만 뭐 저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아이한테 이것도 좀 한번 말해볼래? 이것도 조금 한번 너 한번 책 소개해볼래? 이걸 한번 영어 말하기로 할래? 막 이렇게 계속 아이한테 말하기를 조금 강요했어요. 강요라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찔렀죠. 좀 말하기 좀 해볼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말하기를 막 하게 했어요. 물론 하는데 또 그때 또 실수한 거는 만약에 말하기를 조금 부족해서 말하기를 좀 재미나게 해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동생이 없을 때, 동생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아이랑 엄마랑 둘이서 그렇게 했으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독방 육아에다가 두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하고 있어야 됐고 작은 아이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안 다녔기 때문에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옆에다가 작은 아이를 앉혀놓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고, 근데 엄마는 자꾸 해보라고 하고. 그래도 동생은 또 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엄마 내가 해볼게 하면서 막 영어로 쪼잘쪼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하기 싫고.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요? 그 큰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헤아렸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위해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이의 마음을 잘 못 읽어줬어요. 오히려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잘해줘야지라는 생각만 했지 현재 아이의 심정은 잘 헤아려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울컥하면 안 되는데 예전 영상을 제가 보게 돼요. 진행기 그동안 아이가 말하기 했던 그런 같이 했던 그런 영상들, 기록들을 이제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큰아이가 자꾸 작은아이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엄마의 눈치를 봐요. 자기가 혹시 못하지는 않을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 그때 당시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다시 진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작은아이는 제가 다른 걸 하게 하더라도 아니면은 신랑이 집에 왔을 때 신랑이 물론 굉장히 늦게 왔지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제 큰아이만을 위한 시간을 5분, 10분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즐겁게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한 것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걱정을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잘했던 리딩을 동생 앞에서 동생은 솔직히 형이기 때문에 형이 나보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욕심이 많아도 형은 형이기 때문에 나보다 크기 때문에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아이보다는 덜 스트레스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잘했던 리딩을 우리 이로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동생보다 이걸 잘하네? 하면서 잘하는 걸 더 즐겁게 잘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됐는데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열심히 하고 너는 아직 말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계속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좀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대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계속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이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잘하는 리딩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동생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엄마 앞에서도 자신감 넘치게 리딩을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큰아이는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아이들이에요. 항상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고 그런 상황을 조금 없애주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도 또 말씀드렸었지만 5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내가 큰아이만을 위해서 같이 둘만의 시간을 조금 만드는 거 중요하고 부족한 점을 자꾸 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큰아이가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끔 칭찬을 해주고 더 자신감 뿜뿜할 수 있게끔 그러면 스스로가 나 영어 잘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둘째 아이가 크고 그리고 큰아이도 더 컸을 때는 자기가 영어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부족해도 난 이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노력하면 돼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 그런 충분히 잘하는 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만 자꾸 메우려고 하시면 오히려 영어에 대해서 반감만 생기고 자존심은 상해하고 더 엄마랑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큰아이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할 것 같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말하기보다는 쓰는 거에 더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말은 즉흥적이잖아요. 표현해야 되잖아요. 물론 외워서 말하는 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리더스북이나 어떤 그림책이나 문장을 가리고 그림을 보고 말하게 시키면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답이 바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막 생각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거든요. 근데 엄마 눈에는 그렇게 좀 영어로 표현했으면 하는 욕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욕심껏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 말하기가 부족하더라도 분명히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말하기보다는 사실 좀 준비한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쓰기라든지 어떤 이 장면을 보고 네가 생각나는 문장 한번 적어봐 라든지 그렇게 쓰면 아이가 아마 동생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동생 앞에서 되게 자신 있게 자신감 넘치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표현도 했을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동생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어린 동생이지만 왜 그랬나 몰라요.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를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줄 거고 그리고 아이가 말하기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 부담 느끼겠구나 이걸 더 잘 마음을 헤아려주고 더 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찾아냈을 것 같아요. 아까 저처럼 그냥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말하기가 좀 서툴러도 문장으로는 쓰는 건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왜냐면 단어도 찾을 수 있지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학습서나 이런 걸 그래서 오히려 큰애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이제 그런 거는 잘 관심도 없고 잘 못하니까 학습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즐겨서 풀었고 그리고 채점하면 엄마가 이렇게 동그라미 매겨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쾌감을 아이가 느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엄마표 영어 진행하면서 또 큰아이에 대한 거는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이 없나라고 막 매의 눈으로 항상 바라봤어요, 아이를. 그런데 그렇게 매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냥 아이랑 즐겁게 내가 영어를 접하게 해주고 그 자기가 접했던 것들을 조금 편하게 자기 혼자만의 멍 때리면서 그것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로운 좀
생활을 하게 해줄 걸이라는 후회가 조금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오늘의 결론은 제가 쭉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들이 알아서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도 지금 언제 신랑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15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찍기는 찍는데 그냥 저의 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 한 잔과 함께 네, 그냥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